자, 반갑습니다. 됐어? 수업 받다 왔다면서요? 3시까지? 3시까지요? 3시 반? 예. 강문구 교수님하고는 좀 아까 차 한잔 마시고 왔고요. 그래, 약간 너무나 또 이렇게 참석해줘서 정말 고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도움이 돼야 돼요. 무슨 뭐 사람 하나 와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이런 자세 정말 부담스럽고, 그냥 일단은 제가 임용고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웃라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학교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들, 지금 3월달들은 재학생들은 거의 노량진에는 없어요. 거의 재수, 삼수, 사수, 오수생들이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현실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현실을. 오래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 각 영역별로 엑기스로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좀 정말로 한 번에 합격하는 지름길, 이렇게 공부하면 삼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분들의 노하우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우리 임용고시 예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수강자들 또 많으니까 뭐 메일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재학생분들,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정보가 없더라고요. 듣는 정보라고는 그냥 옆 사람한테 듣는 정도,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의존한다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공부는 해야 하는데 공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죠. 뭐 또 학교 다니다 보면은 뭐 4학년이든 3학년이든 뭐 교육대학원이든 현실적으로 좀 주어지는 과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리듬이 자꾸 끊기다 보니까 자꾸 처음에 마음가짐이 올해는 한번 봐보지. 어차피 처음에 합격하기 힘들다는데, 근데 처음에 합격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올 한 해, 남은 지금 4월입니다. 4월. 4월부터 시작해도 정말로 늦지 않거든요. 제대로 시작하면은. 그래서 올해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바람으로 왔어요. 일단은 먼저 서로는 생각하고요. 영역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이에요.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 뭐 간단하게 메모해 줘서 좋고요. 뭐 메모 안 해줘도 좋고요. 자, 일반 영어. 일단 일반 영어부터 갑니다. 일반 영어 공부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별로 없죠? 그게 뭐냐면요. 모든 영어과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일반 영어를 뭘 해? 내가 고등학생이야? 나 수능 치고 대학 왔는데 그것도 전공이 영어인데 우리가 지금 명절 때 대학 들어온 다음에 연교과 들어온 다음에 명절 친척들 모이면 야 이모 뭐 영어 전공이다 가서 물어봐라 뭐 이럴 때 우리는 당황스럽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일반 영어에 대한 시작점과 출발점이 여러분들 개인마다 다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평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수학만 잘해가지고 연교과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해야는 될 것 같은데 딱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영자신문 읽으면 되나? 무슨 독해집 보면 되나? 그냥 그것도 삽니다. 일단 사긴 사요. 사고서 진도가 안 나가지요. 그래서 일반 영어 공부는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일반 영어는 임용의 고아다. 오펀이다. 고아 취급을 당합니다. 임용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내 자식이야.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맞는데 거의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영어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일반 영어를 해야 돼요. 자, 일반 영어. 특별히 작년엔 어려웠어요. 작년에는 일반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일반 영어 이유가 있어요. 메모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어휘의 수준이 높아졌다.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두 번째, 시간이 걸리는 문제 유형이
겹쳐졌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 유형이 3개가 더 나왔어요. 겹쳐졌어요. 자, 부연 설명할게요. 어휘가 높아졌다. 첫 해 시행되었던 모든 국가고시나 뭐 수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거의 대부분 쉬워요. 처음과 마지막은. 그래서 분명히 첫 해에 임용고시 이 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뀌고 또 3차까지 전형이 바뀌면서 첫 해 시험 본 수험자들이 떨어지더라도 야, 일반 영어는 완전히 이거는 수능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거의. 고3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EBS 수능책 보고 앉아 있었고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일반 영어 어휘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들 공부하면서 영어에 어휘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유형이 임용고시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문제 유형 전체가 아무리 유형이 많아져도 10개 내외입니다. 유형이 10개의 내외인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은 못 하겠고요. 10개 내외인데 그중에서 이제 첫 해에는 8개 유형이 골고루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단어 블랭크 채우는 거, 객관식으로 고르는 것, 또 뭐 제목 찾기, 또 뭐를 속담을 묻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또 또 인커렉트냐 이렇게 골고루 문제가 8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요. 바로 그 인커렉트 문제가 3개가 나와버렸어요. 그 유형이. 그러면은 제목 찾는 유형 같은 경우는요. 글을 읽고 나서 우리가 글을 읽는 방법이 리딩을 할 때 보통 2개로 나누죠. 스키밍이다, 스캐닝이다. 스키밍은 뭐예요? 건너 띄어서 읽는 거죠. 중요한 정보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물론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을 때 문제 유형이고 뭐고 그냥 감각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99%는 시험이잖아요. 이거는. 영자신문 잘 읽는다고 임용고시에서 일반 영어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또 영자신문 잘 못 읽어도 임용고시 일반 영어 다 맞는 사람이 있고요. 왜냐? 여러분들이 일반 영어 하면요. 지금 10몇 년 영어 공부한 모든 기초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법서부터 어휘서부터 무슨 독해. 그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5년을 열심히 해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조금 향상될 뿐이지. 근데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험용 일반 영어로 공부해라. 메모하세요. 시험용 일반 영어다. 이게 일반 영어뿐만이 아니라 문학도 또 영어 교수법도 또 영어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영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용 공부하면서. 임용 1년 동안 공부하면서요. 아, 저 영어학에 눈을 떴어요. 저 대학원 가서 영어학 전공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전공에만 파거든요. 원서 많이 읽으면 합격하는 줄 알고 책 많이 읽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줄 알고. 자, 그것은 제 전공별로 선생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얘기해 주실 거고 저 일단 일반 영어 정리합니다. 그런데 타이틀 같은 걸 묻는 문제들은 어때요? 아까 말씀 스키밍입니까? 스캐닝으로 읽습니까? 스키밍으로만 읽어도 돼요. 건너뛰어가지고 이 글에서 뭘 얘기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지문에서 모든 단어를 다 알 필요가 없는 접근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스키밍, 스캐닝 교수법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영어 교육론도 마찬가지죠. 영어 교육론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자 오늘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교실 가서 내 오늘 수업은 GTM이야. 여러분 오늘 내 수업은 내추럴 어프로치로 접근하겠어. 그렇게 수업 안 하잖아요. 적용 못 하잖아요. 그쵸? 매뉴얼 다 나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적용을 우리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따로 실제 따로. 그 말은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시험 일반 영어, 영미문학, 영어학, 영어 교육론, 과목 전공 따로, 그 다음에 임용시험 따로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남들보다 또 도서관에서도 오래 있고 노량진 같은 경우는 고시원에서 틀어박혀가지고 정말 잠 4-5시간밖에 못 자면서 하루 종일 10몇 시간 공부를 해요. 자기는 하는데 시험 결과는 안 나와요.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시험용으로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타이틀 문제 같은 경우는 스키밍으로 읽으면 돼요. 근데 스캐닝 문제, 그러니까 그 인커렉트냐, 코렉트냐, 다음 지문을 읽고서 이 글에서 코렉트한 번호를 골라라 또는 인커렉트한 앤서 초이스를 골라라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타이틀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또 그 앤서 초이스 5개 나온 것을 또 일일이 대조를 해보고 근거를 찾아야 되겠지요. 시간이 훨씬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 유형이 몇 문제를 작년에는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어는 듣기 평가 8개 나오고 나서 9번부터 일반 영어예요. 일반 영어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게 뒤에 이어지는 영어 교육론, 영어학, 영미문학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풀어본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안 풀어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이럴 거예요. 뭐 설마 어려워도 그 정도는 풀겠지라는 말이 있는데 꼭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드릴 거예요. 뭐 저한테 검사하는 과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꼭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일반 영어에서는 어휘가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즉 스피드 리딩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 몇 문제 더 나왔다. 그리고 쉬운 유형의 문제를 빼버렸었다. 그래서 일반 영어가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올해 추세도 역시 일반 영어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 첫 해의 일반 영어 난이도가 정말 수능 수준이었어요. 아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 시험이 학생들 고3들이 풀어도 다 맞게 독해 시험을 내니까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영어는 기본적인 영어 선생이 되기 위한 기본이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일반 영어의 난이도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영어, 제가 얘기하는 일반 영어라는 건요. 이런 표현을 써요. reading skill입니다. 그냥 reading comprehension이고 이 reading comprehension과 reading skill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일반 영어, 임용고시에서 나오는 지문이 일반 영어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영어 교육론 기출문제를 푸시면요. 영어 교육론 기출문제가 14개나 15개, 16개 요 정도 난이도 문제수가 나와요. 문제수가 몇 문제씩 나오는지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잘 모르시는구나. 총 40개의 객관식 문제가 1차입니다. 1차 시험에서. 그 중에서 8개가 듣기 평가. 전 세계에서 8개로 듣기 실력을 측정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7, 8개가 일반 영어 영역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2개, 3개가 영미문학 파트고 그 다음에 교육론, 영어 교육론이 한 14개에서 16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영어학이 한 8개, 7, 8개 이렇게 포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4대, 그쵸? 4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교에서는 또 뭐 복수 전공도 하고 부전공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론 문제가 제일 많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자, 교육론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 뭐 이거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는 뭐 알아서들 해야 되는 영역이고